조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시리 모모의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리 모모의 회상에 나오는 글이고요. 제시리 모모가 파산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트레이딩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서 이 트레이딩 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한 자본 없이 트레이딩을 하면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증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게임을 한치도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데, 이런 냉정함은 크게 베팅하기에 앞서 시장 테스트용으로 내가 종종 감수하는 몇 차례의 작은 손실을 볼 수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투기자로서 보낸 세월 가운데 그때가 가장 절박한 시기였던 것 같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한 번 더 도전할 새로운 판돈을 구하려고 해도 어디서 얻을지, 언제 얻을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정확한 심리적 순간이 오기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윌리엄슨 앤 브라운 증권회사에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꾸준히 주가를 읽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증권회사를 멀리했던 것이다. 만일 그곳에 갔다가는 성격상 덥석 500주를 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다가는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주식을 트레이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트레이더란 기본적인 시장 여건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시장에서 벌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기억하고 대중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주식 중개업자들의 한계까지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한편,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자신의 약점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주가 테이프를 읽는 방법을 알듯이 자기 자신을 읽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 나는 시장이 활기를 띠면 나타나게 되는 나 자신의 어떤 충동이나 어쩔 수 없는 유혹을 마치 농산물 작황을 검토하거나 기업 결산 보고서를 분석할 때와 똑같은 기분과 정신으로 연구하고 이해해 왔었다. 파산한 처지에 오로지 트레이딩을 재개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그래서 매일같이 단 한 주의 주식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다른 증권회사 객장에 시세판 앞에 앉아 시장을 연구하면서 주가 테이프가 전해주는 한 건의 거래 기록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고, 전속력으로 달리라는 출발 신호를 울릴 심리적 순간을 긴장하며 기다렸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던 경제 상황에 근거할 때 1915년 초에 그 결정적인 시점에 내가 가장 강세를 띨 것으로 본 주식은 베들레헴 스틸이었다. 나는 실제로 이 주식이 상승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야말로 첫 번째 거래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내 경험에 따르면 어떤 종목의 주가가 100달러 혹은 200달러나 3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면 거의 언제나 30에서 50포인트는 추가로 상승하고, 300달러를 넘어섰을 때는 100달러나 200달러를 넘어섰을 때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내가 맨 처음 큰 돈을 벌었던 경우 가운데 하나가 아나콘다였는데, 주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해서 다음날 260달러에 팔았다. 주가가 일정 금액을 막 넘어선 종목을 매수하는 나의 이런 방식은 옛날 버커샵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꽤 오래된 트레이딩 원칙이었던 셈이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스케일 크게 트레이딩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를 재개하고 싶어 정말 미칠 지경이라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꼭 붙잡아 두었다. 나는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확신했던 대로 매일같이 오르고 또 올랐다. 그래도 나는 꿋꿋이 자리를 지킨 채 윌리엄 앤 브라운 증권회사로 달려가 당장 500주를 매수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내 첫 번째 매매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500달러가 날아가 버렸다. 처음에 10포인트 상승했을 때 나는 피라미딩 방식으로 매수 물량을 늘릴 수 있었고, 그랬다면 500주가 아니라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000달러를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앉아 큰 소리로 요란하게 울려대는 내 바람과 믿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경험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목소리와 상식이 전해주는 지혜의 주의를 기울였다. 일단 어느 정도의 판돈만 마련하면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판돈이 없다면 기회를 잡아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기회라 할지라도 언감생심, 손을 뻗을 수조차 없을 터였다. 6주를 그렇게 참고 견뎌야만 했지만 마침내 상식이 탐욕과 희망을 이겨냈다. 베들레헴 스틸의 주가가 90달러를 돌파하자 그때부터는 정말 결심이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당시 그토록 강세 시작을 갖고 있었던 내가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라. 그러다 주가가 98달러를 넘어서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베들레헴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정이 깨끗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주가 테이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사실 주가 테이프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확성기로 울려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티커의 98달러가 찍히는 순간 나는 이미 주가 테이프가 100달러가 되는 것을 봤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도 보고 싶은 장면도 아니라 본능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데서 나온 확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100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매수해야 돼. 100달러를 돌파한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윌리엄슨 앤 브라운 증권회사로 달려가 베들레헴 스틸의 500주의 매수 주문을 냈다. 그때 주가는 98달러였다. 내가 주문한 500주는 98달러에서 99달러 사이에 체결됐다. 내가 매수한 뒤 주가는 계속 상승해 그날 종가는 내 기억에 114달러인가 115달러로 끝났다. 나는 5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다음날 베들레헴 스틸은 145달러까지 상승했고 나는 주식을 팔아 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힘들게 벌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정확한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참았던 6주의 기간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가장 피곤했던 6주인 동시에 그야말로 비상한 노력을 요구했던 6주였다. 하지만 거기에는 보상이 따랐다. 나는 이제 꽤 큰 물량을 거래할 만큼 자본을 확보했다. 500주 한도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내 마음껏 거래할 수 없을 것이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베들레헴 스틸 거래 이후 나는 아주 잘 나갔다. 사실 이게 같은 사람이 트레이딩한 결과인지 믿지 못할 정도로 훌륭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빛에 시달리면서 맨날 틀린 판단을 내리던 예전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히는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고 자금이 부족해 사고하는 데 제약을 받거나 진실의 경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한번 파산을 하고 나서 채권자들, 빚쟁이들한테 빚을 빨리 갚으라고 시달리면서 트레이딩 했을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안한 상태 그리고 빚을 탕감한 상태에서 새로운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제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스틸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제대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큰 베팅을 해서 큰 판돈을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좋은 판단을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또 트레이딩할 금액들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파산 당해서 많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고요. 욕심만 안 부린다면, 과도한 레버리지만 쓰지 않는다면 이 시장을 잘 읽어내고 그 시장에 맞춰서 순종해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